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이제 첫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컴투스까지 얘가 왜 나와 있죠? 자, 컴투스까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첫 조정을 보였는데요. 첫 조정을 보였는데요. 음, 일단은 어제 중요했던 PPI, 10월 PPI가 나왔잖아요. 이 10월 PPI에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예상치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컨센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8% 이상 상승하는 모습, 근원 PPI 같은 경우는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다만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률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피크 아웃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들도 피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될 CPI가 이게 이제 이쪽으로 전가가 되는지, 특히나 이제 이번 PPI를 보면 에너지 쪽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측면, 운임 쪽에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소비자 물가 쪽으로 얼마나 전가가 됐을지 이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컨센 정도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PPI처럼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안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서프라이즈 절대 안 좋고요. 약간 못 미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못 미쳐도 안 돼요. 엊그저께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려를 조금 줄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줄어들게 되면 소비 위축이 나올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센 또는 컨센보다 약간 못하게 나오는 게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소위 얘기하는 밈 주식들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막 수급 쏠림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유럽에서 무료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도 일단 로빈후드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무료 거래를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되는 거죠. 무료 수수료를 금지하겠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지금 일단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월가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분위기가 조금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 최근에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하면서 피로감 분명히 있고 계속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이 올 만한 구간인데 자꾸 안 오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차익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는 상태였고 이런 구간에서 어제 테슬라가 일단은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설문을 했던 부분에서 일단 매각 쪽의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일단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금액이요. 대략
지금 지분율로 따지면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테슬라 주식의 1일 매매 대금의 거래 대금의 한 20%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되는 양이죠.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끼쳤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1억 달러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또 매각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테슬라의 급락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를 모두 일단 끌어내리는 쪽에 영향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조정이면 양호한 조정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중간 자리 정도를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같으면 한 15,500포인트, 550포인트 요 정도 전후쯤까지는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신 내려올 때의 속도가 문제겠죠. 얘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한 조금 더 한 15,500포인트 정도까지 놓고 봤었을 때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와도 문제가 없겠죠. 이게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오는 속도가 오늘 조금 적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게 이틀, 3일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약보합권에서의 조정, 하루 이틀 반등,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요렇게 내려와 주는 게 조금 더 무난하겠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가는 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안 끼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최소한 15,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은 열려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 코스닥이 또 이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하락폭을 좀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수급도 또 조금 바뀌네요.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 지금 하락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가 지금 제법 나오고 있고요. 뭐 시총이 지금 큰 종목들 뭐 요걸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보면요. 요걸 한번 보면요. 지금 셀트 헬스케어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NF,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휴젤 지금 이 영향이 좀 있겠네요. 워낙 지금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오고 여기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또 강하게 지금 출회가 되면서 하락폭을 좀 제법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잠시 후에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인데 방송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 코스피 일단 뭐 매도 중입니다만 오전에 잠깐 매수세로 돌아서기도 했었고 매도 중입니다만 그 양은 얼마 되지 않고요. 코스닥 매도는 지금 제법 큽니다.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다음 선물 매수 2,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뭐 사실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오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코스닥 계속 밀리면서 조금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도 정말 오랜만에 월요일 날 조금 우리 몇 달 만에 조금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고 어제 다시 좀 좋지 않았잖아요. 오늘 아침 초반 분위기는 제가 무방에서도 뭐 글을 몇 차례 올려드렸습니다만 수급 개선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뭐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지금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좋지 않은데 이게 왜냐하면 개선세가 확실하게 막 확 달라진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금의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래도 시장의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 정도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지금 다시 또 수급이 조금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매크로적으로 그 조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조짐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개선세가 나오는데 이 조짐이 안 나오니까 지금 개선세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그게 월요일 날 처음 그 조짐이 한번 보였고 지금 오늘 약간 지금 보이려고 폼을 지금 잡고 있는 정도의 상황.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지는 않지만 다만 수급 확산세, 이제 종목 전체로 확산되는 이 부분은 아직도 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물론 1% 지금 이상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100개 이상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 역시도 지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 아직까지는 일부 소수 종목에 수급이 쏠림 현상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요. 아니, 그 전에 일단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잠깐 보면 일단 영화 섹터들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합종 연행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버키 스튜디오도 지금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컴투스 쪽하고 얘기로 같이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상승세가 제법 괜찮게 나오면서 섹터 상승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 바이오 섹터들도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셀트리온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지금 뭐 특징적인 섹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요소수 관련 섹터들 그리고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화상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잖아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회담을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미중 분쟁 관련주로 묶여져 있는 이 히토리 등의 희귀금속 섹터들 지금 하락폭이 좀 있고 리비안 이제 뭐 재료 노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하락이 조금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 뭐 이런 정도로 시장 전체 분위기는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직도 아닙니다. 현재 시장 매수 중인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어제까지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매일 나오고는 있지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현재 오전 상황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량이 시간대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매수가 좀 들어와야 코스피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시장 수급 개선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NHN 정도가 조금 특징적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화학, NC소프트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펄어비스, HLB, 바이오니아, HLB 생명과학, 심텍, LX세미콘 정도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JYP 엔터, SM, 우리기술투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이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JYP 엔터, SM 같은 엔터 섹터들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 봐야 되겠죠. 얘네들 오늘 하락도 지금 제법 큰데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지금 좀 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놓고 보면요. 오늘 일단 갭으로 좀 떨어지고 출발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양봉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은 나쁘지 않고요. 오늘 일단 제가 판단할 때 최상은 297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는 흐름이면 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는 거 아니면 조정 약간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2970 안착 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수급 개선돼도 지금 조금씩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 그러면 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지금 최근에 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들 아직까지 벗어 나온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벗겨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한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이 자리 찍었잖아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코스피의 힘이 필요한 거고 일단은 밀렸는데 맞고 밀리는 상황인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995 라인 정도쯤이면 다시 또 지지 라인인데 거의 지금 그 지지 라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크게 뭐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 시장 눈치 많이 보는 시장 참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이게 하반기 들어와서 시장이 정말 많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보면.
자, 컴투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야, 정말 대단하죠. 어제 이 자리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 자리 돌파되면 요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돌파가 될 것이다. 다만 문제는 18만 원짜리, 18만 1,000원짜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합니다. 이 뭐 진짜 메타버스와 NFT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꺼드렸던 라인, 이건 예전에 꺼드렸던 라인인데 18만 원 선에서 18만 7천 원 정도 라인, 요 라인이 박스권 이제 이 저항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에 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자리인데 워낙 지금 요즘에 사실 뭐 NFT나 메타버스 아니면 시장의 이 주식 종목이 아닌 정도의 좀 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로 지금 수급의 이 양극화 쏠림 현상이 극단화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한 번에 넘는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요 부분에서 돌파할 때의 강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돌파 강도가 아주 강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밀릴 가능성, 윗꼬리 달고 밀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정 정도의 조정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이제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있다. 이런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